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을 보면 좀 이상한데?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. 완전히 모순 같아 보이거든요. 하지만 그 뒤에는요, 아주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 그 수수께끼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. 아니, 왜 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막 부추기고 제일 중요한 중도층 유권자들은 등 돌리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 선거에도 불리한 정책을 계속 쓸까요? 진짜 이상하잖아요. 근데 이 질문을 파고들다 보면요. 와, 정말 흥미로운 정치 전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볼까요? 그 단서는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,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. 훨씬 더 절박한 거예요. 바로 이 혹독한 정치판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논리입니다.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계산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. 보통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외연을 확장해서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핵심 지지층을 꽉 붙들어서 아예 정치판에서 제거당하지 않는 것,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된 거죠.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.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맞죠.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고 당 안에서는 계파 갈등이 격렬하죠. 서로 믿지도 못하는 분위기에 언론은 또 어떻고요. 이런 네 가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도층 표도 얻어야지 하면서 핵심 지지층을 외면한다? 그건 뭐 그냥 정치적으로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. 내 정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땐 인플레이션 같은 위험? 그거보다 일단 내 편, 내 핵심 지지층부터 똘똘 뭉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? 이게 또 아주 중요한데요. 이재명 대표가 쓰는 이런 돈 푸는 정책들 있잖아요. 이게 그냥 단순히 경제를 살리려는 정책,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. 우리는 약자 편이다. 기득권과 싸운다. 국가가 직접 당신을 챙기겠다. 이 말이요. 그냥 선거 때 외치는 구호가 아니에요. 이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브랜드, 그 자체고요. 그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스토리, 즉 서사인 셈이죠. 만약에 이 브랜드를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당장 강성 지지층은 배신자라면서 떠나겠죠. 젊은 층은 저 사람도 똑같네 하면서 냉소적으로 변할 거고요. 그럼 당내 리더십은 당연히 무너지고 결국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가진 모든 가치,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. 정말 재앙적인 결과죠. 그러니까 선거에서 좀 불리하더라도 이 핵심 정체성, 이 브랜드를 지키는 게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냐? 이 브랜드가 사라지는 순간 정치인 이재명도 사라지는 거니까요. 싸울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. 자,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.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. 경제 문제를 앞에 두고 정치인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. 아주 다른 두 가지 길이요.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. 여기 표를 좀 보실까요? 이 딜레마가 한눈에 보이죠. 왼쪽 길은 힘든 길입니다. 연금개혁, 노동개혁, 다들 꼭 필요하다고는 말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정치적 부담이 어마어마한 길이죠. 반면에 오른쪽은 쉬운 길이에요. 보조금 주고 세금 깎아주고. 당장 사람들은 좋아하죠. 정치적으로도 안전하고요.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넘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. 게다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라는 게 그냥 표면에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에요.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요. 생산성은 떨어지고 인구는 줄고 지방은 무너지고 이 수면 아래에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이 진짜 개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겁니다.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. 전략은 그래서 아주 단순해집니다. 장기적인 개혁을 하다가 맞을 정치적 후폭풍이 너무 두려우니까 일단 단기적인 돈 풀기로 버티고 보자는 거죠. 이건 경제 전략이라기보다는 유권자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회피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세 가지 조각을 한번 맞춰볼까요? 첫째, 정치적 생존. 둘째, 핵심 브랜드. 그리고 셋째, 개혁 회피.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 계속 돌아가는
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. 이 악순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. 자, 먼저 깊은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. 해결이 안 되죠. 그럼 당장 뭐라도 해라 하는 정치적 압박이 들어옵니다. 그럼 고통스러운 개혁 대신에 손쉬운 단기 지출을 선택하게 되고요. 근데 이 돈 풀기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우죠. 그럼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또 보조금을 줘야 해요. 어때요?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피드백 루프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.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개혁 대신 지출을 선택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어쩌다 한 번 생기는 버그가 아니라 이 시스템의 기본값이 되는 영구적인 특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. 이건 피할 수 없는 예측 가능한 결과인 거죠. 결국 이 말은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덮는 방법이다라는 걸 의미하죠.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만약 어떤 정치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그 문제를 그럴듯하게 덮고 넘어가는 기술에 더 능숙해진다면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